안녕하십니까. 저의 주제는 모빌리티 서비스 생태계 진화, 아날로그 디지털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 통합 시대로 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우선 모빌리티는 인류 발전의 핵심 요소로 사회적 공간적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향후 모빌리티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진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개별 기술에 대한 연구 외에 전체적인 아키텍처 진화 관점의 연구가 부족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시대별 모빌리티 서비스 아키텍처의 구성 및 변화 과정을 정의함으로써 모빌리티 서비스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한 리서치 퀘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빌리티 서비스는 총 세 가지 시대인 아날로그, 디지털, AI 통합 시대에 걸쳐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이에 따른 소주제로 시대 간 전환을 주도하는 주요 요인과 시대별 산업 및 기술의 아키텍처는 무엇인가? 셋째, 시대별로 적용되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레이어는 어떻게 구성되고 발전되었는가입니다. 첫째,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가장 큰 특성은 아날로그 시대 모빌리티 서비스의 가장 큰 특성은 고정된 운영 방식과 물리적 인프라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기술 요인은 바퀴, 동물 운송, 그리고 증기기관, 수로 및 철도 기반의 교통이 주요 기술적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마차, 증기선 기차, 초기 택시 서비스 등 각 운송 수단별 분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또한 물리적 자산과 고정된 운영 방식에 크게 의존하여서 서비스의 범위와 유연성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날로그 시대 모빌리티 서비스의 산업 아키텍처, 서비스 아키텍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째, 산업 아키텍처에서 가치 포착은 운영의 효율성, 독점적인 노선, 그리고 프로세스는 수동적이고 조정된 상호 의존성에 의존하였고, 서비스 아키텍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분절된 물리적 시스템에 기반한 아키텍처와 서비스의 경계가 명확하고 고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산업에서 지식과 역량은 수단별 운영 및 관리하는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날로그 시대 모빌리티 서비스는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레이어, 차량, 도로, 철도, 정류장역, 표지판 등 이 물리적인 요소가 핵심적인 레이어를 첫 번째로 구성하고, 두 번째는 운영 및 관리 레이어, 즉 수동 배차, 관제, 그리고 현금 티켓 기반의 요금 징수, 종이 기반 시간표, 노선 관리 등 인력 운영이 중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 및 레이어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시대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전환되는 요인은 크게 기술적인 요인, 산업적, 사회적 요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터넷 및 웹 기술의 확산,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자동차 영역에서 가장 큰 디지털 요인인 GPS 기술의 발전, 클라우드 컴퓨팅, API, 이 플랫폼 인터페이스의 등장이 가장 대표적인 동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산업, 사회적 동인으로는 도시화 및 교통 문제가 화두화되고, 개인 이동 수요가 다양화되었으며 편리성 추구, 공유 경제, 신규 비즈니스 기회 등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모빌리티 서비스, 즉 디지털 모빌리티 서비스 가장 큰 특징은 정보통신 기반의 기술, 이러한 연결과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ICT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 모델의 등장, 그리고 사용자 경험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산업 및 서비스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와 달리 가치 포착은 네트워크 효과 및 플랫폼, 지배력에 달려있고, 이에 따른 관리 기술은 기술 지원적, 유연한 조직 설계, 서비스 아키텍처의 특징은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와 달리 플랫폼 중심의 계층형 모델이 아키텍처 모델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지식과 역량은 앱이나 플랫폼 개발, 데이터 분석, API 연동 기술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디지털 시대 모빌리티 대표적인 서비스 사례는 크게 라이드 헤일링, 카쉐어링, 마이크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인 메스, 그리고 대중교통과 그 디지털 플랫폼의 통합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대표적 기업과 주요 특징 및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시대 모빌리티 서비스 전환으로 메스,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를 특징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연구의 결과물로 메스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단계, 커넥션, 그리고 통합, 옵티마이제이션, 에코시스템, 이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의 레이어가 구성되어 있는데, 커넥션 단계에서는 기초적으로 어플, 그리고 요금 체계가 형성되고, 통합 단계에서는 어플과 요금에 이어서 인터모달, 즉 다중교통 시스템들이 앱 환경에서 통합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단계로 가서는 여기에 인터모달된 레이어에 커스터마이즈, 즉 개인화된 서비스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마지막 메스라는 이 생태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그러니까 마지막 레이어로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 그리고 규범성, 이 앱 안에서 교통체계 안에서 다중의 교통 체계들이 그 개인화된 서비스들이 어떠한 규범성 안에서 생태계를 구성할지에 대한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레이어를 구성으로 에코, 즉 이 메스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발표자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빌리티 서비스 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았습니다. 즉, 첫 번째는 물리적, 그리고 두 번째 운영 및 관리 레이어는 기존의 아날로그 모빌리티 서비스와 같이 함께 가되 추가적으로 연결성 레이어와 데이터 플랫폼 레이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결성이란 것은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에는 없던 모빌리티, 즉 모바일 네트워크, 인터넷, 와이파이, 블루투스, 통신 모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 간 연동을 위한 기본 API 등이 구성되게 되었고, 다음으로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수집 시스템, 디지털 경제 등으로 인해서 데이터, 플랫폼 레이어가 추가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기반의 사용자의 UI 관련된 레이어도 디지털 시대 모빌리티 서비스의 가장 큰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레이어는 저의 연구 결과이자 기존에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연구에서 레퍼런스를 따온 것들입니다. 마지막 AI 시대입니다. AI 시대의 전환 요인, 즉 디지털 시대에서 AI 시대가 전환되면서 다음과 같은 전환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우선 AI와 머신러닝,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IoT 및 센서 기술, 고성능 컴퓨팅, 디지털 트윈, 그리고 온톨로지 및 시멘틱 웹, 사회적 그리고 산업적 동인으로는 기존의 매스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 동인,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초개인화, 지속 가능성 및 도시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전체 효율성 및 탄력성의 최적화, 그리고 새로운 규제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추가하였고, 이에 따른 AI 시대 모빌리티 서비스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AI 기술 기반의 지능형, 즉 이전에는 플랫폼 기반이었다면은 일종의 지능형 자동화 모빌리티가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겠으며,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 이동수단의 지능화 및 자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AI 시대 모빌리티 서비스의 산업 및 서비스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시대와 달리 가치 포착은 데이터 및 지능 기반 생태계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요구 지식은 모델 시대 안전성이나 다학제적 지식, 즉
서비스 아키텍처의 지식 역량과도 결합되는 머신러닝, 시멘틱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디지털 트윈, 다양한 데이터 사이언스 등 초학제적인 요구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서비스 아키텍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지능형 계층의 모듈 아키텍처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전의 디지털 시대에서는 디지털 UI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통합하는 너희가 중요했다면은 여기서는 지능형 계층, 즉 모빌리티 서비스가 하나의 지능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듈화되어서 아키텍처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AI 시대의 모빌리티 서비스 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6단계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없던 레이어는 디지털 레이어가 실제로 5개에서 제가 4개로 다시 한번 AI 시대에서 줄였고 추가되는 것들이 지능 추론 레이어입니다. 그 다음이 시뮬레이션, 거버넌스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 이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데이터 연동 플랫폼 이 위에서 AI 시대가 되면서 모빌리티 서비스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의 지능 그리고 추론을 할 수 있는 레이어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능과 추론하는 레이어가 만약 자신의 이런 정보를 지능화하고 하나의 추론을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서 규범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대표 사례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발표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왜 시뮬레이션 거버넌스 레이어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에 대한 근거, 그 논리들을 보충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AI 기반 모빌리티는 자율성을 가지기 때문에 책임성과 정당성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 이에 따라서 이 책임성과 정당성을 위해서는 일종의 미리 시뮬레이션을 짝을 이루어서 사회적 실험과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영역을 시뮬레이션과 거버넌스를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서 하나의 레이어로 구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근거들은 발표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지막 L6의 시뮬레이션은 미래 상황을 실험하고 정책 효과, 즉 거버넌스의 효과를 예측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시나리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험이 공정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으면은 사회적 영향을 분석할수록 편향된 결과와 위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레이어를 거버넌스 레이어와 묶어서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 논문화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영역인데 AI 시대가 되면서 기존의 MES,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 애저 모빌리티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MES라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서 단순히 기능과 수단을 통합한 서비스 구현, 그리고 사용자의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주었다면 서비스 집합 및 관리에 머무르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되면서 서비스 애저 모빌리티, 쉽게 말해서 모빌리티 하나가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이 영역으로 발전한다면은 단순히 서비스 집합을 넘어서 개인별 이동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동의 흐름을 설계하는 하나의 지능적인 서비스 주체로 정의될 것이다 라고 한번 주장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MES와 SAM을 간단히 비교해보자면은 기존 MES는 중심 철학이 통합된 수단을 제공하는 것, 하지만 SAM은 지능형 자율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심 철학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거버넌스는 기업 중심의 통제를 하고 하지만 SAM에서는 AI 시대에서는 생태계 기반의 자율 플러스 윤리적인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개념이 처음에는 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MES 디지털 시대에서는 지금 저희가 활용하는 카카오 앱을 통해서 택시 호출 앱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경로를 제시하고 연결하는 단순 연결 플랫폼이라면은 AI 시대 서비스에서 모빌리티는 이동 수단과 연결된 AI 플랫폼 혹은 에이전트가 스케줄과 날씨, 컨디션을 고려해서
이동 경로를 먼저 설계 제안하고 그 여정 전반을 조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AI가 지능, 이런 추리 레이어가 추가되면서 전체적인 이동의 맥락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능의 조력자, 즉 우리 이동의 조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AI 시대 모빌리티는 더 이상 운송을 제공하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동의 맥락을 함께 이해하고 구성하는 지능적 존재로 진화할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는데 AI가 행위 주체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다음과 같은 속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속성에 근거해서 디지털 시대, AI 시대 이런 속성들이 어떤 변화의 본질을 마주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발표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시대별 모빌리티 서비스의 산업 아키텍처는, 인더스트리얼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날로그 시대는 단일 물리 시스템, 디지털 시대는 계층형 플랫폼 구조, AI 시대는 지능형 모듈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 구조는 다음과 같이 첫째 아날로그는 위계적, 공공 운영 조직, 디지털 시대는 플랫폼 주도의 네트워크 산업 구조, AI 시대는 중앙화된 AI 생태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조직 설계, 가치 포착, 프로세스, 관리 방식과 요구 지식을 도식화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같은 내용들을 표로 요약해 보았고 그에 따른 제품 아키텍처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산업의 아키텍처였고 제품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서비스의 경계화, 그리고 그 서비스별 제품의 핵심 구성 요소, 설계 로직, 개발 및 제공, 요구 지식 같은 구성 요소로 제품의 아키텍처를 나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전환 요인, 즉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전환 요인들, 그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전환되는 전환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때 핵심 구성 요소만 간단히 살펴보자면은 서비스 제품의 핵심 구성 요소로 아날로그 시대에는 차량, 도로, 운전 인력이 핵심 구성 요소였다면은 디지털 시대에는 앱, 플랫폼, GPS, API, 클라우드, 그리고 AI 시대로 와서는 AI 엔진과 디지털 트윈, 온톨로지, 비이클 투 에브리띵, 그리고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이 핵심 구성 요소로 변화하였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같은 내용을 표로 요약해 보았고 그 결과로 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최종적인 레이어를 구성하여서 아날로그 시대에는 이 2가지 레이어가 구성되어 있고 디지털 시대로 갈수록 2가지 레이어가 추가되어서 데이터 연동,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어, AI 시대가 되면서 지능 추론 레이어, 그리고 시뮬레이션 거버넌스 레이어가 추가되어서 쭉 레이어가 발전되었다는 모습을 도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위로 갈수록 아날로그에서 AI 시대로 진화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4분면으로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X축은 개인, 그리고 AI, 한마디로 경로 설계 주체가 개인이냐, 그리고 경로 설계 주체가 AI의 일종의 지능 추론, 그리고 지능형 레이어가 이 경로 설계를 주체하냐 라는 점을 잡아왔고 Y축으로는 그렇다면 내가 설계한 그리고 AI가 설계한 이 경로가 단일 수단으로 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운영되냐 아니면은 다중 수단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개인이 경로를 설계하고 단일 수단을 활용한다면은 전통적으로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택시 호출이나 차량 공유 기반의 쏘카나 아니면은 택시 호출앱,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경로를 설계하고 다중 수단이라면은 기존의 매스 앱을 예시를 줄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어디 공항까지 도착하는데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데는 공유 모빌리티 킥보드를 활용해서 킥보드를 어디 놔두고 또 버스를 어디서 타고 공항에 도착한다. 이런 것들을 매스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경로 설계의 주체가 AI가 된다면은 자율주행차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경로 설계는 AI가 하고 수단은 단일화된 수단. 그리고 만약에 경로 설계를 AI가 하면서 다중수단이다. 이게 바로 미래형 서비스 에저 모빌리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본면으로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며 디스커션에 대해서는 각 제 연구가 가진 의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결과 해석은 제가 연구를 통해서 아날로그 디지털 AI 시대를 거쳐 모빌리티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조적 진화를 분석하고자 했고,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기술적 진화가 아닌 이동의 주체성 그리고 의미부여 방식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존 연구에 연계해서 제가 이전에 연구에서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한번 분류해 보았는데,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들이 한계점이 있겠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이동이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서 과정 자체의 의미와 만족을 찾는 다층적인 특징이다. 한마디로 인간의 욕구에서 단순히 이동이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경험이나 탐구적인 관점, 쉽게 말해서 뒤편에 있는 네. 쉽게 말해서 경치가 더 좋은 긴 경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즉흥적으로 우회를 할 수도 있는, 단순히 인간의 일을 효율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이런 점이 최적화의 역설이 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을 도출했고, 이를 위해서 진정한 서비스 에저 모빌리티가 되기 위해서는 휴먼 센트릭 그리고 퍼포스 드라이븐, 이러한 요소, AI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인간 중심 그리고 목적 기반의 셈을 설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5번째 레이어인 지능 추론을 활용하되 이를 인간의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거버넌스 레이어가 이러한 인간 중심의 초점을 보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능을 추론하되 인간의 욕구가 탐험적인 욕구가 될 수 있고, 이 이동이 단순히 직장을 출근하는 최적화된 로직이 아니라 여행이나 아니면 자아 실현하기 위한 욕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레이어를 그 지능을 추론하는 단계에서 세분화해서 부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러한 점을 통해서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연구를 조금 논문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논문의 순서로 한번 발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이동의 그 진화는 단순히 AI 시대가 되고 그 디지털 시대가 서 플랫폼이 우리 이동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동의 본질을 조금 더 다양화해서 상품화를 하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동의 본질이 AI 시대가 되면서 조금 더 삶을 진화시킬 수 있는,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연구에 대한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